자, 수업 시작합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뭐 하다 끝났어? 방형구 계산하고 끝났단 말이야. 근데 문제를 못 풀어줘서 그때. 자, 봐봐. 방형구는 계산 문제로 나온단 말이야. 방형구가 뭐지? 식물의 군집을, 식물 군집, 조사하는 거야. 그래서 식물의 군집을 조사해서 그 군집 내 뭘 찾고 싶은 거야? 우점종을 찾고 싶은 거야. 그럼 우점종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환경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뭐가 돼야 돼? 생물 지표를 말하는 거야. 이 말이 어렵진 않지? 봐봐. 이렇게 예상 한번 해봐. 만약에 우주에 생명체들이 있다면, 지구에, 우리 말고. 그랬더니 우주에 생명체들이 있다면 그 우주의 생명체가 지구라는 환경을 연구한대. 만약에 우주의 생명체가 지구라는 환경을 연구한대. 그러면 지구라는 그 행성은 어떠한 생명체가 우점종이겠어? 그 지구라는 환경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그 지구라는 환경의 모든 영역에 분포하며 이 지구라는 환경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발견되는 생물을 우리 지구 환경에 뭐라고 볼 수 있어? 우점종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지구 환경의 우점종은 뭐겠어? 주로 아마 인간이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외계에서 지구라는 환경을 보면 지구라는 환경은 인간이라는 생물이 우점종으로 지배하고 있는 것. 이런 식으로 어떠한 숲을 갔는데 그 숲에는 어떠한 생물체가 우점종으로 존재해 이 얘기인 거야. 알겠니? 그럼 우점종은 어떻게 찾아내는 거야? 라는 거지. 근데 하나로만 갖고 되는 건 아니란 말이야. 개체수가 많거나 됐니? 또는 그 환경에서 쉽게 발견되거나 또는 그 환경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나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더해서 그 값이 제일 큰 걸 우점종으로 정하기로 우리가 한 거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우점종 구하는 방법은 알아야 돼. 자, 봅시다. 대표 자로 어떤 지역에서 식물 군집 1 곱하기 1, 얘 이름은 방형구. 됐니? 방형구 크기 2개의 방형구를 설치해서 식물 종 A, B, C, 그러니까 종 A, B, C 생물의 3가지 종만 가지고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방형구 하나, 방형구 둘. 그럼 1번 방형구에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이쪽 2번 방형구에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이렇게. 그러니까 방형구 2개에 거쳐서 전체 개체수를 먼저 한번 보니까 개체수가 제일 편해. 개체수를 보니까 A 개체수 여기에 몇 개? 5개. 여기 개체수 몇 개 있어야 돼? 둘레에서 7개지. 둘레에서 7개. 그러니까 5하고 7하고 더해서 몇 개? 12개 정도가 개체수가 있는 것 같아. 누구? A. B는 몇 개 있니? B는 동글뱅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개체수 6개밖에 없네. B는 6개. 그 다음에 C는 몇 개 있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밖에 없네. C도 6개밖에 없네요. C도 6개밖에 없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개체수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어? 밀도를 알 수 있어. 밀도. 우리 저 시간에 밀도 배웠지? 밀도는 뭐지? 전체 면적당 혼자 했었네. 저번 시간에. 개체수는 뭐라고? 밀도는 뭐라고? 면적당 개체수. 됐어요? 그럼 얘네들 면적은 얼마야? 얘가 1제곱미터. 방향구가 2개니까 얼마야? 2제곱미터. 그럼 면적은 2제곱미터지? 근데 여기서 봐. 어차피 ABC의 밀도를 구하려면 밀도는 뭐분의? 면적분의 개체수야. 근데 어차피 A든 B든 C든 전부 다 면적이 어때야 돼? 같지 않겠어? 그지? 얘도 1제곱미터, 얘도 1제곱미터, 2개 더하니까 2제곱미터지. 그러니까 밀도를 구하면 얘를 2제곱미터로 나누고, 얘를 2제곱미터로 나누고, 얘를 2제곱미터로 나누면 뭐가 나오겠어?
밀도가 나오겠지. 근데 이를 안 나눠도 어차피 뭐가 돼야 되겠어? 밀도는 비례하겠지. 그래서 밀도는 방형구에서 밀도는 뭐에 비례해? 그냥 개체수에 비례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하나만 더 하자. 또 우린 뭐 해야 되냐면 잘 봐야 돼. 여기서 밀도를 구한 다음에 우린 또 뭘 구해? 상대 밀도도 구할 수 있지. 상대 밀도, 상대 밀도도 내가 구할 수 있어야 돼. 우린 이거 되게 많이 쓰지. 상대 밀도. 상대 밀도는 뭐야? 상대 밀도는 전체 밀도 수분의 그 종의 밀도. 그럼 봐라. 어차피 얘를 2로 나눠야 되는데, 얘를 2로 나눠야 되는데, 얘를 안 나눠도 똑같다 그랬지. 만약에 2로 나누면 얼마야? 6대 3대 3일 거 아니야. 뭐가? 밀도가. 근데 2로 안 나눠줘도 어때야 돼? 12대 6대 6일 거 아니야. 똑같겠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걸로 한번 써볼게. 그럼 상대 밀도는 뭐가 돼야 되지? 모든 개체수의 총합. 됐니? 모든 개체수의 총합에 대한 나의 개체수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상대 개체수 됐어. 다시 밀도의 총합. 밀도의 총합. 그럼 얘네들 밀도의 총합이 얼마야? 12가 돼야 되겠지. 근데 봐라. 12분의 그 다음에 또 뭐가 돼야 돼? 나의 개체수가 되는 거야. 개체수. 그러니까 결국에 이것도 분모가 똑같지. 됐니? 얘도 어차피 분모는 1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분모가 똑같으니까 상대 밀도도 뭐에 비례해? 개체수에 비례하는 거야. 물론 여기다 곱하기 100 해가지고 뭘로 나타낼 거야? 퍼센테이지로 나타내야 되겠지, 상대 밀도는.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풀 땐 그걸 이용하는 거야. 상대 밀도의 특징을 알면 상대 밀도는 뭐에 비례하게 돼 있어? 개체수에 비례하게 돼 있다고. 상대 밀도는 개체수에 비례하게 돼 있죠. 두 번째, 곱하기 100을 해서 퍼센테이지로 하지. 됐어? 퍼센테이지로 하면 어때야 돼? 상대 밀도의 총합은 무조건 얼마가 나와야 돼? 100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로만 문제를 푸는 거야. 알겠습니까? 이해됐어요? 이게 상대 밀도가 돼야 됩니다. 됐어? 두 번째, 여기 있는 거야. 방금 전에 했어. 여기서 할 건데 해버렸어. 그래서 얘가 아까 6이면 얘는 아까 뭐 나와야 돼? 3 나오고 얘는 3 나와야 되겠지? 두 번째, 자, 빈도는 뭐가 돼야 돼? 빈도는 뭐가 돼야 돼? 얼마나 많이 발견되느냐, 빈도. 얼마나 많이 발견되느냐, 발견되는 거야. 얘는 문제가 쉬운 게 방향구가 2개밖에 안 나오는데 보통 시험에는 방향구가 몇 개 나와? 보통 4개 나온단 말이야. 보통 4개 나와. 근데 얘는 2개니까 2개로 해볼게. 방향구 2개. 자, 봐. 그래서 빈도는 방향구 수분의 됐니? 발견된 방향구 수야. 발견된 방향구 수. 그럼 봐라. 얘 1이라고 써있네? 그럼 봐라. 얘 누구지? B지. B가 어떤 놈이야? 동글뱅이지. 여기도 있고 B는 여기도 있지. 그러니까 방향구 수 몇 개? 2개. 근데 두 군데 방향구 수에 모두 다 발견됐지.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 2. 그래서 얘는 1이 되는 거야. 근데 아까 A 있었잖아. A도 발견된 방향구 수 몇 개? 하나, 두 군데 다 발견됐지. 그러니까 발견된 전체 방향구 수 2. 발견된 방향구 수도 2. 됐니? 그 얘도 모두 발견됐지. 1.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 아까 C만 좀 다른 것 같은데 C는 봐라. 됐니? 전체 방향구 수는 2개인데 발견된 방향구 수는 몇 개야? 여기 발견 안 되지? 얘는 발견되지? 그러니까 발견된 방향구 수는 얼마야? 하나잖아. 그러니까 C의 빈도만 얼마가 돼야 돼? 0.5가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두 번째, 피도 뭐지? 피도 뭐야? 말 안 해. 피도. 피자가 무슨 피자지, 한자로? 껍질 피자야. 알겠니? 피자가 껍질 피자야. 껍데기. 됐니? 그럼 피도는 뭐야? 걔가 차지하는 면적. 그렇지. 걔가 차지하는 면적이란 말이야. 얘가 차지하는 면적. 자, 봐. 이런 경우지. 개체수는 다 2개지만 얘가 차지하는 면적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봐라. 개체수는 하나지만 얘가 차지하는 면적은 어떻게 돼야 돼? 그지? 한 칸이지. 그러니까 얘는 한 칸에 하나 있지만 얘는 2개 한 칸 있단 말이야. 2개가 한 칸 있단 말이야. 차지하는 면적이 개체수하고는 다른 거야. 알겠니? 그래서 피도 갑니다. 얘 0.6이야. 왜 0.6인지 봐. 전체 면적 얼마야? 얼마 이거?
1제곱. 얘도 얼마야? 1제곱.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방향구 수 곱하기 방향구 하나의 면적. 됐니? 그럼 얼마가 돼야 돼? 2제곱. 2제곱이야. 2제곱이야. 자, 간다. 어차피 요건 똑같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봐. 얘 문제 뭐 해볼게. 내부야 왜 0.6인지 봐. 요 한 칸의 면적 얼마야? 봐봐. 1제곱미터인데 하나, 둘, 셋, 넷, 5개잖아. 그러니까 가로축이 얼마야? 0.2. 세로축이 얼마야? 0.2. 그러면 요 하나의 면적은 0.2 곱하기 0.2가 돼야 되겠지? 0. 얼마가 돼야 돼? 0.4가 돼야 되겠지. 됐어요? 그런데 얘가 C였네? 그럼 C는 여기 있네? 됐니? 얘가 차지하는 전체 면적. 자, 봐. 0.04가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없어. 됐습니까? 그럼 얼마가 돼야 돼? 0.04 곱하기 몇 개가 돼야 돼? 아까 4개였어? 3개였어? 4개였어? 3개였어. 3. 됐습니까? 그러면 얘가 얼마가 돼야 되겠어? 얘하고 얘하고 약분 때리면 얼마가 돼야 돼? 0.02 곱하기 3, 0.06 이렇게. P도. 됐습니까? 한번 연습. 누구 할까? 리엘도 해볼까? 리엘이 누구야? B네. 어차피 뭐는 똑같아야 돼? 면적은 똑같을 거 아니야? 됐습니까? 그러면 B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있어?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 6칸이야. 0.04가 몇 개? 6개. 0.04가 6개. 0.02가 6개. 됐습니까? 0.02가 6개면 얼마야? 0.12가 돼야 되겠네. 0.12. 0.12 이렇게 하자는 거야. 됐니? 얘도 해버려. 됐니? 몇 칸? A지. A가 많던데 아까?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2개지만 한 칸이야. 11. 맞아? 하나, 둘, 셋, 넷, 5, 6, 7, 8, 9, 10. 하나. 11네. 됐니? 그러니까 얼마가 돼야 돼? 0.02 곱하기 11가 돼야 되겠지. 됐습니까? 0.02 곱하기 11면 얼마니 이거? 이거 얼마가 돼야 돼? 11면 0.22가 돼야 되겠지. 0.22. 됐니? 0.22가 돼야 되겠지. 맞죠?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됐죠? 지금 뭘 구한 거야? 뭘 구한 거야? 빈도, 피도, 밀도. 됐습니까? 잡아. 내가 지금 뭐 하려고 그러는지 봐. 여러분들 계산 문제로 자꾸 나와서 그러는 거지. 자, 밀도가 나왔으니까 나 여기다 바로 구할게. 무슨 밀도? 상대 밀도. 상대 밀도. 상대 밀도. 여기다 상대 밀도. 상대 밀도. 상대 밀도 얼마? 됐니? 얼마면 되겠어? 633이지. 그러면 전체 분의 산수 해봐. 산수 안 해도 좀 이따 암산으로 될 거는 같은데 해봐. 산수 해볼게. 얼마면 돼? 전체 얼마야? 12 곱하기 개체수 곱하기 100이 상대 밀도가 돼야 되겠지. 됐니? 근데 자 봐라. 얘가 633이지. 그럼 여기다 계산. 눈치가 빠르면 안 해도 되지? 해볼게. 6 2분의 몇 퍼센트? 50. 얘 합쳐서 그럼 50이겠지? 계산을 해봐도 되지? 25. 25. 자, 선생님 이거 왜 하는지 알려주지? 봐봐. 상대 밀도가 나오면 됐니? 밀도비 봐. 밀도비 633 2대 1대 1이지? 상대 밀도도 봐. 50, 25, 25 2대 1대 1이지. 그러니까 밀도비나 상대 밀도비는 무조건 어때야 돼? 같아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해볼게 내가. 됐어? 이렇게. 됐지? 됐어? 요거 몇 개야? 다른 거 하나도 안 주고. 됐니? 이거 얼마야? 라고 물어볼 수 있단 말이야. 알겠니? 요거 얼마야? 다른 거 하나도 안 주고. 이거 물어봐. 찾아 못 찾아? 찾아. 왜 찾아? 금방 찾아. 6개 있는 새끼가 50%지? 그러면 3개 있는 새끼가 몇 %겠어? 그렇지, 25%지. 그 다음에 어떻게 찾아?
상대 밀도의 총합은 얼마야 돼? 100이 돼야 되겠지? 그러면 이게 총합이 100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50, 25. 아, 이게 25겠지? 그러면 3이 25니까 이 새끼도 얼마가 돼야 돼? 3. 이렇게 찾아가는 거라고, 이렇게. 알겠니? 그러니까 요령만 알면 되는 거야. 아까 내가 얘기했지? 요령은 딱 두 개밖에 안 필요해. 바로 뭐야? 개체수하고 상대 밀도는 뭐 한다고? 비례하는 거야. 개체수하고 상대 밀도는 비례하는 거야. 어차피 밀도가 개체수에 비례하니까 두 번째, 전체 상대 밀도의 총합은 무조건 뭐 나와야 돼? 100 나와야 되니까. 그 방법만 가지면 무조건 문제가 다 풀리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야. 빈도, 에이, 창피하게. 빈도, 마찬가지지. 상대 빈도 얼마야? 알 수 있겠지? 됐어요? 왜? 11, 2.5. 그러면 전체 밀도의 총합 얼마야? 전체 밀도의 총합 얼마야? 2.5분의. 전체 밀도의 총합이 얼마야? 2.5겠지? 그 다음에 얘 밀도 얼마가 돼야 돼? 1 곱하기 얼마면 돼? 100이 되면 되겠지. 그럼 얘는 얼마냐? 5분의 2가 돼야 되겠지? 5분의 2는 얼마야? 아무튼 가자. 5분의 2 곱하기 얼마가 돼야 돼? 100 하면 되겠지. 됐어요? 그럼 이거 얼마냐? 40%네. 됐니? 그러니까 얘가 얼마? 40%. 얘가 얼마? 40%. 얘가 얼마? 20%면 자동이겠지. 역시 똑같은 방법이겠지. 뭘 하나 가려. 뭘 가려도 다 풀 수 있겠지. 뭘 가리고 풀어도 되는 거야. 뭘 가리고 풀어도 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풀까? 그렇지. 요건 뭐로? 기억. 됐니? 딴 거 안 주고 요건 줘야 되겠지? 그렇지. 요건 줘야 되겠다. 됐어요? 0초. 됐어. 요것도 가려버려. 그럼 이 값은 얼마야? 이렇게 물어보겠지. 그럼 너무나 창피한 거지. 왜? 전체 합치면 100이 돼야 되는데 40, 20. 아, 이거 40이구나. 그럼 이게 40의 1이야? 너도 40의 1이겠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거라고. 이 요령만 있으면 되냐.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생명과학이지 수학이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막 수학적 지식이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아, 뭘 찾아라 이 얘기만 나오는 거야. 왜 빈? 누가 문제야? 아, 뭘 하지 마. 됐어? 됐죠? 안 해도 되지? 또 안 해도 되지? 상대피도. 또 상대피도. 됐니? 봐. B가 몇 대 몇인지 그거 봐도 돼. 빨리빨리 해도 된단 말이야. 얘 얼마야? 0.2, 0. 얼마야? 11, 0.66. 됐어? 다 합치면 얼마니? 해라. 됐어요? 소수가 나올 것 같아서 그래. 아니냐? 안 나오나? 더하면 얼마나 돼야 돼? 얘가 0.8 아니구나. 얘가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 0.18 더하니까 얼마가 돼야 돼? 0.4가 돼야 되겠네. 그렇지. 0.4가 돼야 되겠지? 얘 0.4분의 이렇게 되면 되겠다. 됐습니까? 3 정확하게 안 나오겠다. 내 말 이해 갔어요? 마지막. 그래서 A가 우점종이야, B가 우점종이야, C가 우점종이야. 찾을 때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 그렇지. 누구 걸 더해야 돼?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 값을 더하면 뭐가 돼야 되겠어? 우점종이 되는. 그 값이 제일 큰 걸 우리가 우점종이라고 하는 거야. 그걸 우점종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이 생태계 문제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건 얘를 계산 문제로 비비 꼬아서 낼 거라는 거지. 아, 우리가 전에도 배웠지만 별로 시험에 낼 만한 효용적 있는 문제가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 입장에서 보면 비비 꼬아서 이걸 내면 애들이 생태계에서도 좀 틀리겠는데? 라고 생각할 거야. 무조건 얘를 낼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숫자를 되게 비비 꼬을 예정이란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요령이 2개밖에 없어. 그것만 하면 어떻게 꼬아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점정 찾기였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 우점정 찾기. 여기에 다 써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이런 문제. 이것도 잠깐 봐. 에이, 이건 너무 쉬워서. 자, 봐. 이 빈칸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채울 수 있어. 중요치가 뭐야? 상대 밀도, 상대 빈도, 상대 피도를 다 더한 거지. 중요치가. 됐습니까? 그럼 얘를 다 더하니까 어떻게 돼야 되겠어? 야, 이거 참 어렵다. 뭐요? 왜 2칸 다 비어있어? 어려운데? 모르겠는데? 그럼 얘가 50이지? 아까 해놨었잖아, 참. 얘가 50이지? 이거 아까 위에서 다 했던 거야. 얘가 아까 얼마였더라? 25하고 얘가 25였잖아. 이런, 아까 했던 거잖아. 위에 거 표랑 이어지는 문제였어. 이것만 갖고 좀 보기가 어려웠는데. 됐어요? 그 다음에 얘가 아까 얼마였어? 40. 얘가 아까 얼마였어? 40이었지. 아까 상대 피도가 소수 나올 것 같아서 안 구했지, 내가. 됐니? 나 산수 잘못해서. 그런데 얘가 145지. 그럼 얘가 얼마나 나와야 돼? 90이지. 그럼 얘가 얼마나 나왔겠어? 55인가 보지, 뭐.
55 아니야? 그지? 145. 산수가 내가 더 빠르면 안 되지 않냐? 너 앞에 앉아갖고 산수도 안 물러줄 건데 왜 앞에 앉았어? 앞에 앉은 자가 뭐 하는 거야? 산수를 부르는 거야? 근데 막 틀리게 부르면 반칙이야. 알겠죠? 그 다음 얘는 얼마가 돼야 되겠어? 뭐 다 더하면 되겠지. 이거 70이지. 내가 빠른지 보자. 이거 하면 70이지. 얼마야? 95지. 내가 빠른데. 이게 커피나 마시고 있고, 치사하게. 얼마야? 15. 내가 빠른데. 야! 뒤로 가. 앉아서 소임을 다하지 않아. 내가 더 빠른데. 얼마라고? 못한다. 이해 안 되겠다. 60이라고? 이게 60인데? 너, 씨! 하늘에 계신. 아무나 앞에 앉는 거 아니야. 알겠어? 태연아, 앞에 앉아. 알겠어? 우리 태연이 엄청 빠르단 말이야. 태연아, 얼마야? 빠샤! 15. 봐, 얼마나 빨라, 쟤. 빠르잖아. 됐지? 그러니까 중요치가 제일 큰 거 누구야? 60, 95, 45. 중요치가 제일 큰 놈 누구야? A. A를 뭐라 부르는 거야? 우점종이라고 부르는 거야. A를 우점종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되셨습니까? 어려운 거 없죠? 대표자로 됐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봤을 때는 이 동네에서 시험에 낼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오늘 수업에 낼 건 있고 전 시간에 말한 것 중에서 자,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해 줘야 되니까. 짜잔, 짠, 짜자잔, 짠, 짜자잔, 짜잔. 자, 갑니다. 군집의 구조인데, 우린 층상구조. 내가 전에 그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갔었지. 자, 왜 안 하는지 봐. 군집에는, 우리 전 시간에 무슨 군집이 있었어? 아이고. 이거 있었지? 됐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건 뭐지? 얘는 뭐야, 얘는? 군집은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군집의 특성인데, 군집의 특성은 뭐에 따라 결정되는 거야? 기온과 강수량. 얘는 뭐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기온. 됐니? 그러니까 그 군집, 역시 말하는 군집이라는 건 어떤 군집? 식물 군집. 그러니까 식물 군집은 뭐와 뭐에 영향을 받는 거야? 강수량과 기온에 영향을 받는 거야. 그래서 얘가 나온 거고. 됐니? 위로 올라갈수록 뭐야? 기온. 이쪽이 뭐가 돼야지? 강수량 적음. 이쪽이 강수량 많은 거지. 그러니까 이 동네는 뭐 하는 거야?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은 거. 열대우림. 이 동네는 뭐야? 기온은 높은데 비가 안 와. 강수량이 적은 사막. 우리나라 어디에 속해? 가운데 위도에 강수량 많음. 감사하게도. 알겠니? 그래서 우리는 뭐야? 화렵, 낙엽, 수림대야. 우리는 화렵이고, 화렵이 뭐야? 잎이 두텁고 크고 대신 낙엽이 지지 겨울이 있다는 뜻이야. 됐니? 자, 봐. 요거 봐. 같은 우리나라야. 근데 높이 올라갈수록 뭐가 돼야 돼? 군집의 종이 다르다지. 자, 이제 여기서 봐. 군집의 종이 다르다는 건 뭐가 다르다는 거야? 우점종의 종류가 다르다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이게 제주도의 한라산이 가장 대표적인 건데, 됐니? 제주도 한라산에서 저 아래, 됐니? 아래. 위도는 같아요. 온도는, 아니, 뭐가 같다는 거야? 위도는 같은데, 다시 할게. 위도는 같다는 말은 뭐가 같다는 거야? 강수량이 같다는 말이잖아. 근데 위로 올라갈수록 뭐가 달라? 온도가 다르지?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온도가 다르니까 아래에서는 뭐가 나와? 상록, 화렵, 수림대. 낙엽, 수림, 침엽, 수림, 위로 올라갈수록 관목. 관목은 작은 나무를 말한다 그랬어. 이해됐습니까? 자, 갑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꼭 나와. 이 그림도 잘 나와. 아주 잘 나오는 그림이야. 저 시간에 내가 이제 얘를 안 한 거야. 자, 봐. 얘 굉장히 중요한 거야. 얘는 이제 뭐야? 군집의 종류인데, 봐봐. 무슨 군집의 종류냐면, 높이에 따른 군집의 종류가 달라. 높이에 따른 군집의 종류가 다르다고. 됐니? 다시 봐. 높이에 따라. 지표는 또 높이로 가는데, 군집의 종류가 다르다고. 잘 봐. 뭐가 다르다는 거야? 우점종이 다르다는 소리야. 높이에 따라서 우점종이 다르다는 말이야. 내 말 이해 갔어? 군집의 종류가 다르다라는 건 뭐가 다르다는 거야? 층상 구조가
지중층, 선택층, 초본층, 관목층, 아위교층, 교목층으로 나눠진다는데 뭘로 나눠지는 거야? 우점종이 다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봐봐. 여기 최꼭대기야. 가장 꼭대기는 풀떼기 있겠어 없겠어? 없어. 알겠니? 그게 가장 꼭대기에서는 풀이 우점종이 될 수가 없단 말이야.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잘 보자. 여러분들 이 시험에 나오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란 말이야. 잘 봐. 땅덩어리. 땅덩어리. 됐니? 땅덩어리, 땅덩어리, 땅덩어리. 바로 땅이야, 바로 땅. 됐니? 그래서 땅, 바로 땅에서는 뭐가 우점종일까? 땅, 땅, 땅. 땅. 아, 땅을 우리 뭐라 그래? 선택층이라 그래, 선택층. 됐니? 땅덩어리에는 뭐가 있어? 낙엽이나 썩은 나무가 존재했기 때문에 거기에 주로 생산자인 이끼, 분해자, 균류, 소비자 일부 곤충들이 바로 뭐야? 우점종이야. 땅에는, 땅, 바로 땅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선택층이라 그러고 거기에는 주로 분해자, 균류, 소비자 일부니까 뭐가 돼야 되겠어? 아주 작은 곤충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우점종으로 볼 수 있더라라는 거지. 됐어요? 자, 봐. 지중을 뭐라 그래? 지중. 땅속. 땅속이라 그래서 땅속으로만 몇십 미터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라, 땅속으로부터 한 뼘 정도, 땅으로부터 한 뼘 정도 안에 들어가 있을 때. 거기에 우점종은 누구겠어? 뭐 두더지 같은 거 있겠지. 부식질이 많고 균류, 세균, 두더지, 지렁이들이 서식하는 거야. 얘네들을 우점종으로 볼 수 있더라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 다음에 봐봐. 됐니? 높이에 따라서 초본층 땅으로부터 10cm 위에, 땅으로부터 한 10cm 위야. 됐니? 그럼 거기에는 뭐가 우점종이겠어? 풀. 땅으로부터 10cm 위에는 뭐야? 전부 다 풀. 그래서 땅으로부터 조금 위에 그걸 초본층이라 그러는 거야. 알겠니? 땅으로부터 10m 이내, 10m 이내, 10m 이내, 10m, 땅으로부터 한 10m 이내. 됐니? 10m 너무 크다. 뭐 5, 6m 이내. 사람의 키 이내. 그럼 이때는 어떤 나무들이 제일 많겠어? 관목들이 제일 많아, 관목들. 관목이 어떤 나무들이야? 그냥 키가 크지 않는 나무들. 알겠니? 키가 크지 않는 나무들. 됐어요? 그 다음에 아주 키 큰 나무들. 땅으로부터 30m 이상. 얘는 20m 나와 있는데, 땅으로부터 2, 30m 이상. 땅으로부터 2, 30m 이상. 그 어마무시한 무슨 나무만 있는 거야? 큰 나무들만 있지.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교목이라 그래, 교목. 교목. 그러니까 교목이 뭐야? 어마무시하게 아름드리 큰 나무. 그걸 교목이라 그래, 교목. 알겠니? 그러면 봐. 작은 나무를 관목이라 그러고 아주 큰 나무를 교목이라 그러는데 이 교목이라고 부르기도 좀 그렇고 관목이라고 부르기 좀 그런 애들이 있어. 어중간한 아이. 걔들 뭐라 그래? 아교목 그래. 아가 무슨 뜻이야? 아가 덜 아물었다 알자야.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뭐래? 성인 말고 어린 아이 그런 거야. 그래서 어린 아이라는 뜻은 뭐야? 아직 아물지 않은 사람을 아이라 그래. 너 왜 아이처럼 굴어? 아물지 않은 인간처럼 굴어 이 뜻이야. 그래서 아교목, 교목이 되기 좀 부족한 나무들. 이걸 아교목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무슨 뜻이냐면 군집 종류 중에 산림층 구조를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땅 위는 초목 바로 위에 뭐 있어? 관목 위에는 뭐 있어? 아교목 위에는 뭐 있어? 교목. 됐니? 이걸 결정하는 요인이 뭐냐? 그렇지. 결정하는 요인 배웠단 말이야. 누구? 그 잿빛의 양. 그래서 보통 이 관목들이 대부분 뭐야? 음수림이야. 알겠니? 그래서 봐. Y축이 어딨어? 여기 햇빛의 양인가? 여기 있네. X축이. 그래서 이 밑으로 갈수록 햇빛이 어떻게 돼야 돼? 적게 받잖아.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내 말 이해 갔어요? 그래서 이 그림이 나오면 높이에 따른 뭐야? 햇빛을 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구조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초본, 관목, 아교목, 교목 그러는 거야. 땅 속은 지중이라 그러고 지중은 뭐야? 땅 속에 사는 애들. 지렁이, 뭐 두더지, 세균들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고. 이 그림이 나오면 뭔지 알겠죠? 이게 수능에는 안 나오는데 내신엔 나올 거라고. 높이에 따라서 뭐가 달라지는 거야? 군집의 종류가 달라진다고.
알겠니? 높이에 따라 군집에 따라 종류가 달라진 거지. 그것을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하는 거야? 햇빛의 에너지의 양, 태양 에너지의 양이 높이에 따른 군집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별로 없잖아요. 한 번만 강의를 들으면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숙제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자, 계속 갑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풀어오시고요. 계속 가는 거야. 어렵지 않아, 오늘 수업 내용은. 요 부분은 조금 신경이 쓰여. 그런데 여러분들 배우면 어렵지 않습니다. 책 페이지는 안 써있네. 몇 페이지야? 100페이지네요. 자, 여기선 신경을 좀 써야 돼, 여기는. 전 시간에 배운 게 뭐야? 개체, 군내 상호작용이었어. 전 시간에 배운 게 뭐라고? 개체, 군내 상호작용에서. 개체, 군내 상호작용은 뭐가 돼야 돼? 종이, 서로. 같은 새끼들끼리의 상호작용이었지. 개체, 군내 상호작용으로 뭐가 있었어? 텃세가 있었어, 텃세. 알겠니? 그 다음에 개체, 군내 상호작용에는 또 뭐 있었지? 개체군들이? 어떤 특성이 나타났지? 순위제가 있었어. 리저제가 있었어. 가족생활제가 있었어. 그 다음에 뭐 있었더라? 사회생활제가 있었지. 이건 개체, 군내 상호작용이야. 그럼 걔네들끼리는 뭐가 돼야 돼? 종이 같은 새끼들이야, 다른 새끼들이야? 같은 새끼, 다른 새끼? 같은 새끼들끼리 해야 돼. 근데 자, 봐. 제목을 잘 봐야.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단어로 시작해서 단어로 끝나는 거야. 단어만 잘 보면 돼. 자, 봐. 군집 내 상호작용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군집 내 상호작용이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건 뭐라고? 군집 내 상호작용이야.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 그렇지. 서로 다른 종끼리의 상호작용이겠지. 군집은 뭐가 돼야 돼? 서로 다른 종들이 섞여 있는 것들을 군집이라 그랬지? 됐니? 하우. 됐니? 왜 고민 있어? 됐어? 고민하지 마. 됐어. 응. 군집 내 상호작용이라. 무슨 뜻이야? 종이 다른 새끼야. 자, 갑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거야. 얘는 뭐냐? 슬프냐? 그치? 종간 경쟁이야. 얼마나 슬프면 옆 PPT에 눈물이 있어. 자, 갑니다. 군집 내 상호작용 첫 번째 종간 경쟁이야. 됐니? 종간 경쟁은 뭐야? 우리 배운 적 있어? 뭐 배웠어? 됐니? 뭐 배웠어? 얘네들 개체수 뭐가 배웠지? 아, 그냥 여기서 하자. 됐어? 여기 있어. 이거 하려고 그래. 이거 그리려고 그랬는데 여기 있어서. 자, 봐. 우리는 요 환경에서, 됐니? 요 환경이 하나, 요 환경에서 둘, 얘를 A, 얘를 B. 잘 봐. 얘하고 얘하고가, 됐니? 잘 봐. 단독으로 배양을 했다고 표현해. 됐니? 이게 접시인데 양분이 충분한 접시에 세균을 번식했어. 여기도 충분한 먹이가 충분한 공간에서 세균을 됐니? 배양했어. 그러면 이 접시와 이 접시에 먹을 건 충분히 주고 세균을 배양했어. 그러면 이 세균 A는 어떻게 될 것 같아? 세균 A는 시간, 개체수 이렇게. 그러면 우리 앞에서 배웠어. 이 세균 A는 J자 곡선으로 생장하겠어? 그럴 수 없지. 내가 먹이는 충분히 줬다고 하지만 이 접시에 뭐가 있어? 서식지 공간이 제한되어 있지. 됐니? 그러니까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자랄 수가 없지. 뭘 받은 거라 그랬지, 이런 걸? 환경 저항을 받은 거지. 됐니? 환경 저항에는 가장 크게 두 가지가 있지. 먹이 저항과 서식지 저항이 있는데 내가 먹이는 충분하다 그랬지. 그럼 이 새끼는 서식지 저항에 받아서 이 접시에서 살 수 있는 최대의 개체수만큼 자라야 되겠지. 그래서 얘를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이렇게. 됐니? 여기쯤 그려서 얘가 A의 뭐가 돼야 돼? 최대 개체수가 되는 거야.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환경 수용력이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면 B도 단독으로 배양을 하면 B도 시간에 따라서 개체수가
이렇게 되겠지. B도 환경 수용력에서 이 개체수만큼 어떻게 돼야 돼? 여기서 최대 개체수를 갖겠지. 환경 수용력에 대해서. 여기까지 됐니? 이건 단독 배양했을 때야. 됐니? 그럼 지금 내가 하겠다는 건 뭐냐면 이 세균과 이 세균을 같이 같은 접시에 같이 배양을 하겠다는 거야. 같이 배양을 해버리겠어. 같이 배양을 하겠어. 됐니? 세균 A하고 세균 B를 같이 배양을 하겠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지. 그러면 얘네들이 먹이나 서식지,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지위라 그래. 먹이 지위나 서식지 지위가 비슷하다면 이 안에서 얘네들끼리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먹이 경쟁이 일어나겠지. 두 번째, 무슨 경쟁이 일어나겠어? 서식지 경쟁이 일어나겠지. 그러면 얘네들의 개체수 변화는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거야. 그걸 우리 뭐라 그래? 종, 간, 경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종 간의 경쟁을 일으켜보겠다는 거야. 알겠니? 그럼 종 간 경쟁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 괜찮아. 아주 간단해. 두 새끼들이 종이 계속 경쟁을 해서 하나는 이길 거고 하나는 지겠지. 그럼 이긴 쪽에서 진 쪽을 멸종시켜버리겠지. 그래서 단독 배양하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만 얘네들을 섞어서 배양을 해보면 A가 진 것 같아. 더니 B가 어떻게 돼야 돼? 이긴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야. 이걸 종간 경쟁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종간 경쟁을 통해서 더니 한 종이 멸종돼 버리는 거야. 알겠니? 이걸 군집에 따른 종간 경쟁이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자, 갑니다. 그래프 봐. 우리 책에 있는 거야. 그래서 종간 경쟁은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 생태적 지위가 비슷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먹이나 서식지가 비슷한 애들끼리 경쟁하는 거지. 먹이가 다른 애들끼리는 경쟁하겠냐, 안 하겠니? 안 해. 아이, 사슴하고 호랑이가 경쟁을 하겠냐, 먹이를 두고. 사슴은 풀 뜯어먹을 거고, 호랑이는 딴 것들 앞에 잡아먹겠지. 됐니? 그 다음에 호랑이하고 사슴이 뭐 서식지 가지고 경쟁하겠니? 호랑이가 사는 곳에 사슴 안 살 거고, 사슴이 사는 곳에 호랑이 안 살려나? 아무튼, 서식지가 다르면 경쟁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종간 경쟁은 누가 비슷해야 돼? 먹이 지위와 서식지 지위가 비슷해야 되겠지? 됐니? 그럼 얘네들끼리 거의 같은 장소, 즉 비슷한 장소에서 같은 먹이 공간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자, 이제 여기 기름 나왔네. 자, 우리 교과서에서는 뭘 사용했어? 하나는 집신벌레고 하나는 애기 집신벌레야. 이름이 우연히 비슷한 거야. 얘는 종간 경쟁이니까 같은 종이야, 서로 다른 종이어야 돼. 서로 다른 종이어야 돼, 알겠니? 근데 이름이 하나는 집신벌레고 하나는 애기 집신벌레니까 같은 종 아니에요. 그럼 안 돼, 알겠니? 지금 얘는 종간 경쟁인 걸로 봐. 종이 달라야 돼. 자, 단독 배양할 때야, 이게. 이게 단독 배양할 때, 어이구, 집신벌레는 한 그 환경에서 150마리 정도 살 수 있고, 애기 집신벌레는 한 200마리 정도 살 수 있대. 됐니? 단독 배양했을 때야,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줬으면 좋겠는데, 얘네들 그냥 한꺼번에 그렸나봐. 됐니? 자, 갑니다. 어디다 배양했을 때? 그렇지. 두 종을 혼합해서 배양했대. 그러면 혼합했다는 거니까 우리 아까 말한 대로 접시라면 같은 접시에서 배양한 거지. 그랬더니 집신벌레 개체수가 한 시간이 20일, 24일 지나니까 어떻게 돼? 아주 급격히 떨어졌고, 애기 집신벌레는 뭐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아서 떨어지긴 했는데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 그럼 종간 경쟁에서 누가 우위를 차지하는 거야? 애기 집신벌레가 집신벌레보다 훨씬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지. 종간 경쟁에서 얘가 이긴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생태적 지위가 많이 겹칠수록 종간 경쟁이 심해져서 경쟁에 이긴 개체군은 살아남고 경쟁에 진 개체수는 도태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계는 어떻게 돼? 철저하게 어떻게 돼? 종간 경쟁에서 이긴 자들만 살아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 있겠지만 사람도 그래? 사람도 뭐 됐어요? 자, 이걸 뭘 한다고? 종간 경쟁. 그래서
신개체가 도태되지. 그 우리 뭐라 그러냐 과학에서 경쟁 베타의 원리라 그래. 그래서 경쟁 베타의 원리에 의해서 생태계는 계속해서 어때? 힘의 균형을 통해서 이긴 자만 살아남는 거야. 그걸 경쟁 베타 원리라 그러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자연계에 있는 생물들은 저 경쟁 베타 원리에서 계속 이긴 것들만 살아남겠지. 그리고 또 지금하고 앞으로 100년지 또는 앞으로 200년, 앞으로 몇백 년 후에는 생태계가 완전히 또 달라지겠지. 왜 달라지겠어? 또 새로운 종은 나타날 것이고, 새로운 종이 나타나면 또 종간 경쟁은 할 것이고, 그 종간 경쟁에서 진 놈들은 도태될 것이고, 이긴 놈만 살아남겠지. 계속 그러니까 생태계는 변할 수밖에 없지. 알겠니? 그러니까 지금 생태계하고 여러분들 100년 전 생태계하고는 완전히 다른 생태계인 거야. 계속합니다. 얘 대표적인 얘가 이런 거야. 심화 과정이긴 한데 봐봐. 됐니? 어휴. 참 이거를 알려면 저거 해야 돼. 자, 봐. 이걸 알려면 뭘 좀 알아야 되냐면 이거 옛날에 이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단어를 몰라가지고 애들이 틀려서 많이 오던데 잠깐 얘기할게. 일단 첫 번째 따개비가 뭔지 알아? 따개비. 요즘 유튜브에 많이 나오던데? 따개비 어떤 생물인데 무슨 생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개하고 좀 다른 모양이야. 근데 어디에 많이 들러붙어? 나 유튜브 많이 보는데? 그 거북이 등짝에 붙어. 갖고 뭐 어부들이 그 거북이 따개비를 이렇게 제거해주고 다시 거북이 놓아주고 막 그러대. 그 다음에 뭐 고래나 뭐 이런 애들 등짝에 붙거나 또는 우리 사람이 몰고 다니는 배 있지. 그 배 요트 밑에 배 밑에 저 따개비들이 붙는데. 알겠니? 그러면 무슨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이게 해를 가하진 않는데 걔네들이 그 배 밑짝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돼? 배가 흐르는 데 있어서 굉장히 물의 저항을 세게 받는데 그러니까 연료비가 훨씬 더 많이 들겠지. 거북이 등짝에 막 따개비가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 거북이가 헤엄치는데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겠지. 고래 등짝에 붙어 있는 것도 봤어. 그래서 그 내가 본 유튜브에는 막 똑똑한 고래가 사람한테 와 꽁 되는 거야. 사람들이 왜 그러나 그랬더니 등짝에 따개비 떼어달라고 그러는 것 같아서 사람들이 그 따개비를 떼어주는 그런 영상을 봤단 말이야. 알겠니? 아무튼 그런 생물 따개비야 조개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됐니? 그럼 이제 따개비 서식지 분포인데 여기서 봐. 간조 만조 얘기하려고 그러네. 간조 만조. 그러면 간조 만조라는 건 뭐야? 밀물과 썰물이지. 물이 많이 들어왔을 때, 물이 많이 빠져나갔을 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물이 많이 들어오고 물이 많이 빠져나가는 그 지역. 됐니? 우리나라로 보면 어디야? 서해 같은 지역이겠지. 우린 동해는 뭐 조속 간만의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아. 그런데 여기 봐봐. 이 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 평균 수위가 이 정도 되더래. 평균 수위가 이 정도 되더래. 됐니? 그러면 여기는 평균보다 뭐가 돼야 돼? 물이 적은 편이겠지. 됐습니까? 만조 때만 들어올 거 아니야. 얘는 평균 수위보다 좀 낮지. 그러니까 얘는 항상 물이 좀 찰랑찰랑 많이 차 있는 편이겠지. 됐어요? 근데 A 따개비라는 애는 만조나 간조나, 즉 물이 있을 때나 물이 없을 때나 전체적으로 고르게 분포하는 애들이래. 이해됐어요? 근데 봐라. B 따개비는 주로 여기서 분포를 하더래. 여기에 분포를 하더래. 그러니까 주로 B 따개비는 어떻게 돼? 물이 좀 많이 있는 곳에서 평균 수위보다 낮다라는 건 물이 자주 들어온다는 거지. 됐니? 그러니까 얘는 물이 좀 있는 데서 사나 봐. 물이 없으면 살기가 좀 힘든 모양이죠? 됐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서식지를 어떻게 하는 거야? 혼합해버렸대. 됐니? 그럼 어떻게 되겠어? 요 기는 여기 요 기는 여기 평균 수심보다 높은데 여기 경쟁이 일어나 안 일어나? 그렇지. 그건 경쟁이 안 일어나잖아. 왜? 어차피 얘는 여기서 살 일이 없잖아. 근데 얘는 여기도 살고 여기도 살지. 그러니까 경쟁이 일어나는 건 평균 수위 아래인 여기서 경쟁이 일어났겠지. 따개비 A와 따개비 B. 그럼 여기서 뭐 하겠어? 막 경쟁을 했겠지. 그랬더니 결과가 이렇게 됐대. 됐죠? 그럼 여기가 결과 이렇게 된 걸로 보아서 어떻게 해야 돼? 평균 수심 아래쪽에서는 A 따개비하고 B 따개비가 경쟁을 해서 누구만 있는 거야? B 따기만 남았지? 그럼 이 새끼가 뭐 한 거야? 경쟁에서 진 거지. 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건 누구야? B 따개비.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경쟁 베타 원리에서 누가 삐딱개비 승. 그래서 삐딱개비만 서식한 거야. 그럼 이쪽에 있는 A 따개비들은 죽었거나 또는 어디로 도망가면 돼? 위로 도망갔겠지? 이런 걸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하는 거야. 이거 경쟁 베타의 원리라고 하는 거야. 사람도 마찬가지야. 나중에 이제 너희들도 뭐 직장 다니거나 너희들도 뭐 그렇게 되는데, 알겠어요? 우리도 항상 뭐 경쟁하겠지. 그러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 진놈들은 뭐 회사에서 퇴출 당하거나 막 그러겠지. 좀 아쉽긴 한데 뭐 그런 거야. 지지 마라. 뭘 하더라도 선생님 이런 거 가르치면 안 되잖아. 져라. 그것도 가르치면 안 되는데. 그냥 살아라. 됐습니까? 여기 어려운 거 없죠? 이건 어려운 거 없어. 용어만 배우면 돼. 자, 계속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뭐 하지? 지금 길을 잃어버리면 안 돼. 지금 뭘 배워? 그렇지, 뭐라고? 다시. 뭐 배우냐고? 됐니? 군집 내 상호작용이야. 군집 내 상호작용이니까 뭘 배워야 돼? 서로 다른 종끼리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라는 거지. 알겠니? 그래서 뭘 배운 거야? 지금 종간 경쟁. 종간 경쟁에서 이긴 놈이 살아남는다. 경쟁 베타의 원리. 그거 배운 거지? 자, 봐. 자연은 멋진 애들도 있어. 야, 생태적 지위가 비슷한 개체군이. 싸우지 말자. 어차피 우리가 싸우면 한 놈은 뭐 할 거 아니야? 그렇지, 멸종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싸우지 말자. 그럼 싸우지 않고 어떻게 하냐? 분서하자. 분서 무슨 뜻이야? 한자잖아, 분서. 그래서 나누자. 나누자. 뭘 나누어? 어차피 경쟁은 두 가지로 하잖아. 뭘로 해? 먹이와 뭘로 해? 서식지로 하니까. 그러면 너희들이 안 싸우고 우리끼리 안 싸우고 서식지를 나눠서 살자. 분서에 살자. 그럼 우리가 어때야 돼? 서로 멸종 안 당하고 잘 살 거 아니냐. 그러니까 동물들도 이렇게 똑똑하단 말이야. 안 싸워. 됐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책에 나와 있는 게 뭐 있어? 솔새 분서야. 솔새라는데 아메리카 솔새래. 근데 이 솔새가 되게 웃긴 건, 됐니? 어떤 솔새는 아래층에 우리가 서식할게. 그래, 우리는 중간층에 서식할게. 아, 우리는 꼭대기층에 서식할게. 그러니까 같은 나무들에도 굳이 우리가 뭐 서식지 갖고 싸워. 우리 아래층, 너네 위층. 그럼 뭘 가지고 경쟁하지 않겠어? 서식지 갖고 경쟁하지 않을 거 아니야. 이걸 뭐라 그래? 종간 경쟁이 아니라 분서라 그러는 거야. 서로에게 데미지를 주지 말자는 거지. 알겠니? 시험이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얘야. 굉장히 중요해. 은어하고 피라미. 은어하고 피라미. 됐니? 자, 봐. 은어라는 애가 있고 피라미라는 애인데, 너네 혹시 피라미 알아? 강에 가면 우리나라 강에 굉장히 많은 애 있잖아. 피라미. 됐습니까? 그래서 피라미. 피라미는 녹조류를 먹어. 피라미는 수소 곤충도 먹어. 피라미는 잘 봐. 피라미라는 아주 조그만 물고기는 먹이의 종류가 두 가지야. 먹이의 종류. 내가 뭘 뜯어 먹을 수도 있고, 됐니? 녹조류를 뜯어 먹을 수도 있고, 내가 뭘 뜯어 먹을 수도 있어. 수소 곤충, 아주 작은 곤충을 먹을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얘는 먹이의 종류가 뭐야? 다양하지. 알겠니? 그런데 우리 하천에 은어들이 들어와. 은어가 들어와? 됐니? 은어라는 물고기. 은어라는 물고기가 있어. 은어는 녹조류만 먹는데. 즉, 이끼를 뜯어 먹는데. 그럼 피라미하고 뭐가 겹쳐? 그렇지, 녹조류가 겹치지. 그때 피라미는 그 녹조류를 가지고 싸우지 않아. 아, 은어 들어왔다. 아, 너네들은 녹조류 먹니? 아, 나는 그럼 수소 곤충 먹을게 하고 수소 곤충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겨가. 경쟁하겠다는 거야, 경쟁 안 하겠다는 거야? 경쟁 안 하겠다는 거야. 왜? 우리가 경쟁해봐야 너도 피해를 입고 나도 피해를 입을 테니까. 우리 책엔 안 나왔는데 갈견이가 있어, 갈견이. 됐니? 갑자기 하천에 갈견이들이 들어와. 갈견이들은 수소 곤충만 먹어. 어라? 갈견이 들어온다! 이러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피라미가? 아, 니네는 수소 곤충을 먹니? 알았어? 그럼 나는 뭐 먹을까? 녹조류를 먹으러 갈게. 하고.
먹이를 분서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굳이 먹이 가지고 경쟁하지 않지. 내가 먹이 갖고 경쟁했다가는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잖아. 뭐 굳이 싸워. 그래, 우리는 분서할게. 먹이 분서할게. 경쟁하지 말자. 그러니까 자연에 있는 애들은 생각보다 똑똑해. 겁나 똑똑한 거야. 됐니? 내 말 이해돼서? 하나 더 있죠? 얘네들. 물가 사는 새들. 됐니? 역시 마찬가지로 동해에선 보기 좀 힘든 애들이지 서해에서 보는 아이들이지. 됐니? 봐봐. 서해는 어이구 뭐 있어 여기. 여기 뭐라 하지? 뻘. 그럼 수심이 약한 곳. 또 뻘인데 수심이 좀 깊은 뻘도 있겠지. 근데 얘는 큰 홍학이래. 다리가 기니까 모가지도 길고 얘는 수심이 긴 곳에서도 먹이 채취가 가능한 거야. 알겠니? 물론 이 홍학은 여기 수심이 없는 물이 없는 데서도 먹이 채취가 가능하겠지. 근데 굳이 여기서 봐봐. 얘는 뭐 있어? 흰 물대새래. 다리가 되게 짧아. 얘는 수심이 있는 곳에서는 먹이 채취가 안 되겠지. 근데 홍학이 가가지고 굳이 여기서 먹이를 채취하면 뭐 하겠어? 서로 싸울 거 아니야. 알겠니? 그래서 홍학 입장에서 야, 내가 너랑 싸울 일 뭐 있냐? 너랑 싸워 뭐 하겠어? 하고 얘가 너는 여기서 못 먹지? 내가 저기 가서 먹을게. 내 말 이해됐니? 서로 뭘 피해가자는 거야? 경쟁을 피해가자는 거야. 이걸 우린 뭐라 부른다고? 분서라고 하는 거야. 분서. 내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이걸 뭐라 그래? 군집내 뭐라 그래? 상호작용이라 그래요. 됐니? 그러니까 모든 생물들은 군집 내에서 뭣도 하지만 경쟁도 하지만 꼭 경쟁만 하는 건 아니라고 뭣도 해? 분서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잠깐 끊었다가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